안녕하십니까. 강원지리교사 함동식의 지리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세계지리 2강, 바로 지역이해와 공간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먼저 별표를 좀 쳐둡시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 이유는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울러 수능에서도 항상 1번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공부하는 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둡시다. 자, 첫 번째는 지리적 인식과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지도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표의 각종 지리 정보를 일정한 축척으로 줄여서 기호, 문자 등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표의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기호나 문자를 바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리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리정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니?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정보,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 속성들을 나타내는 속성정보, 그리고 주변 국가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지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일종의 권력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도를 지배한 자가, 지도를 아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지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 지역을 점령하거나 침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 때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도들을 잘 만들었기도 합니다. 산과 관련된 지도라든지 지형, 바다까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라는 점에서 지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호모 지오그래피쿠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 호모가 뭘까? 호모. 야, 이 호모야 라고 하는 그 호모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지오그래피쿠스는 지리적인 인간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행동 범위들이 다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화 통화할 적에도 항상 통화 첫 번째 말에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야? 라고 묻잖아요. 그 어디야? 라고 하는 물음은 인간이 누구나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도는 문자가 있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각종 벽화라든지 점토판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문자 이전에도 문자보다 더 중요한 정보들을 이 지도를 표현했다는 사실은 인간이 지리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리적 인식과 지도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리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어디까지 인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리적 인식의 범위가 확대되면 지도에 표현되는 범위도 확대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지도 제작자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지도의 표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이잖아요, 평면에. 그런데 3차원의 이 지구,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의 지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한 요소들이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투영법이라고 하는데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왜곡된다든지
뭐 거리가 왜곡된다든지 형태가 왜곡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정한 투영법들에 따라서 이 지도의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거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시대에 따라서 지도를 활용했던 방식도 당연히 달랐겠죠.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크 동굴벽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이런 것처럼 바위나 동굴벽 등의 바위나 동굴벽 같은 곳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세계관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농경시대에 이르러 농경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였겠죠. 그래서 토지나 이제 토지 분할이나 분배와 관련된 지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이집트에 있는 파피루스 종이 지도입니다. 자, 다음에 대항해 시대 같은 시대에 대해서는 대항해 시대 어떤 게 중요했을까? 당연히 항해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항해에 따라 필요한 위치나 지역 정보 같은 것들을 표현했고, 오늘날에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지도가 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대별 지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자, 지도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서 옮긴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지리적 인식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지도 제작자의 가치관이 담긴다는 점에서 지도는 요 세 가지를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걸 만약에 문제에 응용한다고 한다면 지도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은 문제 풀 때 꿀팁 핵심은 첫 번째, 지도의 중앙이 어디인가, 이거를 항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의 중앙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디를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지도 제작자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는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지도와 어떻게 다른지, 당시에 어디까지 세계를 인식했는지, 지리적 인식의 범위를 확인하면 지도 문제를 풀 때 어떤 형태로 문제가 제시되더라도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종 동양과 서양의 세계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동양의 세계지도와 세계관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나타났던 지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지도는 화이도라고 하는 지도고요. 두 번째 지도는 대명혼일도라고 하는 지도예요. 이 지도들의 중심은 어딜까? 뭐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화이도는요, 중국 전체를 표현한 최초의 세계 지도입니다. 중국 전체가 표현된 지도로는 현존하는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화이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도의 중심, 그리고 대명혼일도에서 지도의 중심은 각각 어디에 해당할까? 화이도의 중심은 중국이고요. 대명혼일도의 중심 또한 중국입니다. 지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세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중화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지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해당하는 중화사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자, 요 대명혼일도라고 하는 지도는 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우리 한국지리에서도 배운 적이 있거든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중국이 점점 외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 지도의 이름은 고녀 만국 전도라고 하는 지도예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선교사가 신부가 이 지도를 가지고 와서 소개한 것을 중국식으로 각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겠어? 중국이겠죠. 처음 마테오 리치가 가지고 온 지도의 중심도 중국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 지도를 중국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서 다양한 세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겠죠. 자, 어쨌든 고녀만국 전도가 가지는 시사점은 첫 번째로 세계 인식의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구식 세계 지도가 제작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 막 이런 선들 있죠. 이런 선들이 의미하는 건 뭐겠니? 바로 경의도선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경선과 위선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요 대륙들은 어떤 대륙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까지도 이해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특징을 고녀만국 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로 가겠습니다. 자, 예전에 아마 한국지리에서 다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도가 뭐겠어요? 바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자, 요 이름을 한 번에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지도는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국가 주도로 세계에 대해서 확인한 이제 편찬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의 특징은 중앙에 뭐가 있다는 사실이니 중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상을 알 수 있는 거요?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 또 조선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 있죠. 나름대로 주체적 의식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특징은 이 지도에서 표현된 대륙은 어떤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는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대륙에 대한 인식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 중에서 미안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동양 최고의 지도라고도 부릅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자,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꽤 재밌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자, 요건 무슨 나라겠니? 요거 우리나라 표현한 거죠. 잘 보이나? 네, 우리나라. 자, 그리고 여기 요 조그만한 섬나라가 어디겠어요? 일본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 중국을 또 이렇게 표현했고, 이 지도에 또 자세히 보면요,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요거 있죠. 여기가 바로 인도입니다. 요게 그 아라비아 반도고요. 요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가 유럽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모든 곳을 다 간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모아서 편찬한 일종의 편찬도라고 부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지도니까 다시 한번 밑줄을 한번 쫙 치고
별표를 쳐두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두 번째 지도는 요 지도, 바로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예요. 이 지도는 조선 중기에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예요. 자, 지도의 중앙에 뭐가 있는지 항상 보라 그랬죠? 지도의 중앙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중심은 미안합니다. 지도의 중앙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자, 중국이 지도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무슨 사상을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중화 사상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지도의 특징은요, 내대륙, 이 색깔이 잘 보이나? 안쪽에 있는 내대륙, 바깥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내해,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외대륙,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외해를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나라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는 일종의 관념도라고 부릅니다. 실존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상상의 나라들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관념도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지도에는 천원지방이라고 부르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의 국가들, 도교 사상의 산해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가상의 국가들, 상상의 나라들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관념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지도도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 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건 이따가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요. 지도의 북쪽이 어디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의 위쪽은 북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지도를 봅시다. 자, 이 지도를 보니까 어때요? 꽤나 그럴싸하게 만들었죠? 이 지도의 이름은 지구 전후도라고 부르는 지도예요. 왜 지구 전후도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가 지구 전도, 이 아이가 지구 후도예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구 전후도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이 만든 지도입니다. 최한기, 김정호 이런 분들이 이 세계 지도를 만든 것인데요.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특징은 경선과 위선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 서양에 있는 지리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경선과 위선을 표현하고, 이 전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대륙이 표현이 되고, 후도에는 신대륙이 표현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의 중심이 어디야? 중심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우리나라 지도가 극복하지 못했던 지도의 중심에 항상 중국이 있었던 중화 사상으로부터 이 지도는 탈피했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가지는 지도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 전후도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주체적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동양의 세계지도, 크게 중국의 세계지도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를 공부를 했어요. 중국의 세계지도 뭐가 있었지? 화이도라든지 대명혼일도 같은 지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만국전도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도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지도는 대표적인 거 3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고, 천하도가 있고, 그리고 지구 전후도가 있어요. 자, 화이도나 대명혼일도, 고려만국전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천하도, 요 4개 지도의 공통점은 뭘까? 지도의 중앙에 중국이 있어요. 무슨 사상이라고 불러요? 바로 중화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각각의 지도가 갖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려만국전도에는 서양의 지리적 지식, 경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됐다는 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거,
천화도는 관념도, 그 상상의 나라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구 전후도는 중화사상으로부터 탈피했다는 점, 뭐 이러한 형태의 지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동양의 세계지도까지 정리가 됐다면 이제 서양의 세계지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서양의 세계지도, 서양은 꽤 오래전부터 이 주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고대시대, 중세시대, 뭐 근대시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고대의 세계지도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게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지도예요. 이 지도의 이름은 기원전 한 600년 전, 600년 정도에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는 뭘로 만들었겠니? 뭐에다 그린 거야? 그래요. 점토판에다가 그린 지도예요. 이 지도의 특징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중심은 당시 이 바빌로니아의 수도였던 바빌론,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이 주변 지역과 미지의 세계를 표현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뭐 미지의 세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관념도적인 특징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지도예요. 이 지도를 사실 곱씹어 보면 꽤나 재미있는 지도거든요. 이 세계의 중심, 바로 이곳이 수도 바빌론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 주변 지역들, 뭐 주변 바다들, 그리고 뭐 요 미지의 섬들, 미지의 세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지도예요. 요 위에는 일종의 설명서, 그 서령 문자, 과거의 오리엔트라는 지역에서 사용했던 서령 문자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의 핵심은 뭐다?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거. 그리고 수도인 바빌론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들을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고대 세계 지도인 두 번째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한 2세기, 한 150년경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요, 과거 로마 시대에 제작이 됐는데, 중세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가 르네상스 시기에 복원된 지도예요.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뭐 이런 선들이 막 그어져 있죠? 네, 요 선들은 경선과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는요, 경위선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 지도의 모양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원뿔 도법이라고 하는 도법을 사용한 지도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구를 요 원뿔에다가 넣어가지고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경위선과 원뿔 도법과 같은 오늘날 지도를 만드는 투영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야,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지도인데?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표현된 나라들을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좀 두껍게 해볼까요? 자, 여기 어디겠어요? 여기 유럽이겠죠. 유럽. 그리고 여기는 무슨 대륙이겠니? 유럽 밑이니까 아프리카겠죠. 그리고 여기 뭐 아라비아 반도도 있고, 여기 아시아. 특히 과거 그 유럽에서 많이 발악이었던 인도 같은 것들도 이 지도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르네상스 시기에 리메이크 돼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지도 또한 특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어떤 특징들이 있겠어요? 당연히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니까 경위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영법 사용됐을 것이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가 표현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 지도는요, 그 당시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치고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지도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알 이드리시라고 하는 사람의 세계 지도하고
그리고 콜럼버스의 대항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 시기로 갑시다. 중세 시대는요, 그 종교와 관련된 것이 너무 강세였어서 사실상 과학적인 지식이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웠던 학문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 시대에는 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지도가 바로 요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이름은 TO 지도라고 불러요. TO 지도. 왜 TO 지도인 줄 알아요? T랑 O자로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자, 중세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인데요. 이 지도의 중심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이 지도의 중심은 여기. 이 지도의 중심은 바로 여기. 뭐라고 써있니? 제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종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 크리스트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야, 이 지도는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의 위쪽은 동쪽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 보니까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유럽이에요. 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브리튼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낯선 것들이 있나요? 신기한 것들. 여기 실론섬도 있고요. 뭐 나일강도 있고요. 뭐 돈강도 있고요. 이것저것 다 있는데 여기 지중해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도의 또 재미난 특징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당시 기독교 세계관에서 크리스트교 세계관에서의 이 지상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도의 특징은 동쪽 끝에 에덴 동산을 표현했어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T자로 만든 지도예요. 자, 요 지도를 만약에 지금 형태의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걸 옆으로 돌려보니까 꽤 지도가 설득력 있지 않아요? 형태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꽤나 잘 묘사해 놓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요렇게 생긴 지도를 옆으로 뉘으면 오늘날의 세계를 잘 표현한 지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 될 거고 여기가 서쪽이 될 거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의 특징은 지도의 위쪽이 나타내는 방위가 동쪽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지도예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세계 지도인 두 번째, 바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입니다.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한 12세기경에 표현이 된 지도인데요. 지도의 중심을 한번 봅시다. 지도의 중심이 어디예요? 메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지도의 중심이잖아요. 여기가 메카입니다. 메카가 지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메카는 이슬람교의 성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가리키는 방위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지구 구체설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꽤나 과학적으로 만든 그 이슬람 세계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는 것은 이 위쪽의 방위가 남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입맛에 맞게 지도를 돌리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 아마
어이구, 안 넘어가니.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지도를 뒤집어 놓으면 꽤나 그럴싸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대륙이겠어요? 유럽 대륙이고요.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가 아시아 대륙. 그리고 지도의 중심은 메카라고 하는 사실을 지도의 북쪽의 방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근대의 세계 지도로 갑시다. 자, 요 지도는요, 포르톨라노 해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한 13세기경에 유럽에서 제작된 항해용 지도입니다. 해안의 항구나 도시 같은 것들을 잘 표시를 해놓은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보면 막 이런 방사상의 선들 보이십니까? 방사상의 선들을 바탕으로 뭐 항구나 도시를 표현했어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 방사성으로 표현한 선이 경의도입니까? 경의선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배를 타고 움직일 때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직선 거리를 나타낸 것이지 경의선을 표현한 지도는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세계지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지도, 바로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를 봅시다. 자, 이 지도가 사실 공부할 게 진짜 많아요. 자,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는요, 이 지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언제더라? 1569년에 만든 세계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 경선과 위선을 직선으로 표현했어요. 직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교차하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지점과 지점 간의 각도가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각도, 정각도법이라고 하는 투영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에 굉장히 좋으냐면 항해에 유리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또 재밌는 특징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지도에 쓰인 그 투영법이 원통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동그란 형태의 지도를 이 원통에다가 넣어서 표현한 지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 지역의 면적은 그러니까 이쪽 저위도 지역은 면적하고 이 지도가 비슷하게 그려지지만 고위도 지역은 이만큼 지도에다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는 지도입니다. 자, 요 지도가 메르카토르 지도를 이제 그 모식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보이는 여기에 있는 요 C 구간과 C 네모와 요 아랫게 있는 D 네모. 이 지도는 C와 D의 면적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질문입니다. 네. C와 D는 면적 차이가 있나요? 지도상으로는 C보다 D가 더 커 보이지만 사실 C하고 D는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메르카토르 세계지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형태가 더 왜곡되면서 커진다는 뜻이에요. 커진다기보단 커 보인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지도의 특징은요, 각도가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위선과 경선들을 직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도가 왜 각도가 정확하고 항해에 유리하다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 뭐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뭐 미국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도상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각도가 한 번도 안 바뀌고 직진으로 쭉 가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각도를 측정하더라도 이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항해를 하는데 엄청나게 유리한 지도였어요.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경의선을 수직으로 교차시켰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도가 정확해서 항해에 유리해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원통 도법의 특성상 고위도로 갈수록 형태가 왜곡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지도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이 정치적이고 음모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직접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해서 서양의 세계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되게 많은 지도들을 배웠는데요. 하나하나 특징들을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는 고대의 세계 지도 뭐뭐 있었니? 첫 번째는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경선과 위선을 사용하고 뭐 지구 구체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과학적인 형태의 지도예요. 자,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티오 지도와 이슬람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뭐 포르톨라노 해도도 있지만 역시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 서양의 고대 지도들을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를 하게 될 텐데 시험에 출제한다면 이렇게 출제될 겁니다. 티오 지도,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를 비교할 수 있니? 라고요. 세계관도 다르고요. 지도의 위쪽도 다르고요. 지도의 중심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방금 공부한 동양의 세계 지도인 천하도까지 얹어서 비교를 한다면 이거 아주 좋은 문제가 될 거예요. 티오 지도,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 천하도 요 세 가지 특징을 잘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바로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의 특징 또한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역이해, 공간인식을 지도를 바탕으로 그동안 있었던 뭐 유명한 지도들 우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해두면 나는 수능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